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글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오늘 쓸 글은 중급자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을 통해서 글감을 찾아내는데요. 이번 시간에 쓸 것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퓨리, F-U-R-Y라고 해서 분노라는 뜻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쓰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면 보통 딱딱한 형식에 맞춰서 시작을 어떻게 하고 중간 부분을 어떻게 하고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잘 서술하는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형식에 얽매이지 맙시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생각의 논리대로 쭉쭉쭉쭉 진행해 나가는 그런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상관, 아군 상관이 부하에게 독일군 포로를 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굉장히 쇼킹한 장면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전투 장면을 통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것을 또 영화 명량과 대비시켜 보는 글을 씁니다. 여기는 탱크 부대끼리 싸우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전쟁 영화를 관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영화 한 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쓸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을 쓰면 되겠죠. 자, 주제. 결국 이 영화 감상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람한 사람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또 소재는 뭐 키워드나 글감이 되겠죠. 이게 전쟁 영화니까 전쟁 영화가 소재가 되겠고, 퓨리, 분노라는 뜻입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전쟁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과 대비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또 신병, 노먼이라는 신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 신병이 점점 전투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전쟁 머신이 되어버립니다. 자, 독일군, 또 성경, 또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왜 전쟁을 하는 것이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영화 퓨리를 보고 나서 라고 정했습니다. 자, 글이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 나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보죠. 영화를 보았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목에서 이렇게 영화 퓨리를 보고 나서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관람한 전쟁 영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 한 문장을 먼저 써봤는데 여기선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를 보았다. 뭐 영화를 보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오랜만에 관람한 전쟁 영화가 충격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볼 것 같으면 서술식은 아니죠. 예, 영화가 이게 주어가 되는 문장을 썼습니다. 전쟁 영화, 이전에 있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를 본 것이
마지막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자,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화 제목 퓨리. 자,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전쟁의 참상이 실감나게 전해지는 걸작이었다. 자, 초두 부분, 도입 부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영화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거죠. 전쟁을 처음 겪어보는 신병. 여기에서 이제 노먼이라는 병사입니다. 탱크에서 기관총수를 맡아서 차츰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전 포인트 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살인을 해본 적이 없는 신병을 교육하기 위해 지휘관, 여기서는 워데디입니다. 는 신병인 노먼이겠죠. 노먼에게 이제 쏴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군 포로를 쏴주기라고 명령을 하는데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병이. 그래서 강제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신병이 손에 권총을 쥐게 하고 지휘관인 워데디가 그 손을 잡고 잡은 손으로 함께 방아쇠를 당깁니다. 살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신병은 차츰 전쟁에 길들여지고 마침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탱크 대원들은 신병에게 전쟁 머신, 이게 머신이 기계라는 뜻인데 전쟁 기계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아주 절정을 보이는 것, 영화에서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합니다. 고장난 탱크 한 대로 수백 명의 독일군과 전투하는 장면이 아주 압권이죠. 길목을 지키지 않으면 아군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죠. 5명의 대원은 목숨을 걸고 전투하기로 결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전에 임하기 전 한 병사가, 여기서는 이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6장에 성경 구절을 읊습니다. 탱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 구절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임할 때 그들은 부대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서 죽기를 각오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크게 감명받았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 전에 보았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이게 떠오른 겁니다.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명량해전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자, 대비를 시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쓸까요? 결론 부분입니다. 전쟁 영화를 관람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다. 결론 부분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전쟁이 주는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 자, 왜 영화를 보느냐 하면, 왜 전쟁 영화를 보느냐 하면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닐까. 인류는 왜 조금 더 진지한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또 전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영화였다 라고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영화 감상문을 써봤는데요. 자, 맨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영화를 보았다는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영화를 본 것이 이럴 때였는데, 마지막이 라이언이 일병구하기였는데, 그래서 이 영화도 아주 잘 봤다. 아주 전쟁의 참상을 실감나게 알려주는 걸작을 보았다라는 말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본론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그냥 구체적인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줄거리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또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영화의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또 그 구체적인 영화 내용 중에서도 더 아주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 아주 정말로 인상 깊었던 장면, 전투 장면에 해당되는 그 탱크로 서로 전쟁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서술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영화는 내게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아주 훌륭한 영화였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글의 형식을 따질 것이 아니고요, 논리의 흐름 그리고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자유롭게 전개 나가느냐 하는 것이 글쓰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